이강인과 김민재는 토트넘에 같이 퀄리티의 구단이 얼마 없어요. 그게 좀 고민이에요. 우리가 뉴캐슬한테 6대1로 졌었던 그 다음 경기라서 영국에서는 러비쉬라고 하면 이제 이게 쓰레기라는 얘기인데 비판이 많아졌다 전보다. 야이씨 빨리 공 좀. 이렇게 해외 축구장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해는 가지 머릿속으로. 근데 화나는 건 케인은 절대 욕하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아시안이라는 그게 좀 기저에 깔려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손흥민이 뺏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 아닌가.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한국 팬들 오는 거 자체도 싫다고. 그냥 맞아, 나도 몇 번 들었어. 다른 선수들도 있는데 손흥민만 찍어가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리버풀. 손흥민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볼까 하는데 원리님께서 이번에 축덕 투어 하시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느끼신 부분이 있다고 현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난 솔직히 이번 시즌 초반 넘어가면서 9월 이후에부터도 조금씩 그런 걸 느끼기는 했는데 손흥민이 토트넘에 오고 첫 시즌을 조금 잘 못하고 두 번째 시즌부터 이제 쭉 올라왔던 이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초반에 뭐 한 2, 3년까지는 계속 약간 부정적인 기류들이 처음엔 당연히 있었어. 그렇게까지 잘하진 못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정점이다. 이렇게 좀 상향곡선을 크게 그린 해부터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았던 걸로 느낌상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현지에 내가 살 때도 그랬고 물론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다 있고 그런데 그걸 티를 잘 안 냈던 걸로 나는 기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조용하면 조용히 했지 한동안은 욕을 많이 한다는 느낌 별로 안 받았었거든요. 올 시즌 초반부터 약간 슬슬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 영국 사람들이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올 시즌에 또 손흥민이 조금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난 그거 하나만의 이유는 좀 아니라고 생각은 좀 들기는 했고요. 요번에 갔을 때 유독 화가 조금 나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마침 우리가 뉴캐슬한테 6대1로 졌었던 그 다음 경기라서 더 만약에 많이 욕을 하긴 했을 텐데 손흥민 맨 처음에 초반에 한 뭐 2년차, 3년차 그때까지는 이제 영국 표현으로 영국에서는 러비쉬라고 하면 이제 이게 쓰레기라는 얘기인데 그런 표현이 처음에는 좀 나왔었어. 그런 말들로 듣기도 하고 당연히 욕을 많이 또 하니까 축구 그 팬들은 하긴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들렸었거든. 요번에 또 그런 말들이 좀 막 들리더라고. 손흥민 실수하고 막 이러면 하여튼 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졌어. 손흥민한테 뭐라고 하는 게. 경기장 현장에서도 주변 좌석에서 들려오던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유튜버들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보면 그게 뭐 잘못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갔을 때 이번 시즌에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비판이 많아졌다 전보다. 이번 시즌이 좀 성적이 못해서일 수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일지는. 근데 화가 좀 나서 나도 요번에 되게 웃긴 게 막 옆에서 뭐라고 막 했었을 때 한 번은 이제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았고 수비수가 한 2명 정도 있었고 그 케인이 달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흥민 받고서 공을 딱 주면 되는데 받자마자 옆에서 야이씨 빨리 공 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받자마자 애들이 욕하니까 최대한 이제 나는 영어를 알지만 안 부딪히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도 그 순간에 훅 올라가고 줬잖아 임마 내가 그 현장에서 그랬단 말이야. 못 알아듣겠지. 갑자기 나도 되게 화가 나더라고 현장에서. 그런 반응들이 예전보다 조금 많아져서 약간은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왜냐면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골 기록이 이게 이번 시즌 그것도 저는 전술적인 문제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희생양이라 생각하고 잠깐 주춤한 건데도 바로 그렇게 분위기가 변하는.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 손흥민 지금 에이징 커브 아니다. 절대 아니다. 골 기록 한번 손흥민이 적응했을 때부터 골 기록 한번 17년도 12골, 18, 19, 12골, 19, 20, 11골, 20, 21, 17골, 21, 22, 23골, 올 시즌 지금 10골. 별 차이 없네. 똑같이 10골이네.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리그하고 뭐 다른 타 리그컵이나 이런 거 섞인 골 수일 것 같은데 지금 13골이 아닐 거예요. 리그에선 10골일 거예요. 네, 리그에서는 근데 10골. 이제 다 합친 숫자일 텐데 손흥민의 활약을 너무 당연시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자기 눈에 별로여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이제 합리적으로 미안한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난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지. 이해는 가지 머릿속으로. 근데 화나는 건 케인은 절대 욕하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아시안이라는 그게 좀 기저에 깔려 있고 잘하면은 우리 수원 이거고 못하면 약간 그게 옛날엔 좀 드러나는. 잘하면 손흥민 응원가를 그래도 옛날에 자주 불러줬단 맞아. 말이야. 근데 요즘엔 잘 불러주지도 않고 진짜 막 케인 응원가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불러. 머릿속은 이해해. 아 지네 뭐 잉글랜드 국대 캡틴이다 이거야. 그렇지만 너무 차별이 커. 근데 지금까지 그러한 잣대를 다 뚫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것도 대단하기도 한데 그렇게 뚫고 인정받은 게 또 한꺼번에 또 이게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 근데 저는 난 섭섭한 거지. 토트넘 구단의 자세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흥민을 좀 약간 방패막이로만 쓰고 진짜 중요할 때는 별로 그렇게 케어를 안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 현지 팬들한테도 우리도 그래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나는 또 축구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축구 매니아층도 마찬가지고 현지에서는 더 심한 게 진짜 현지에서는 막 진짜 전투적으로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몸빵하고 막 수비로 막 공은 들어와도 너는 못 들어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주는 사람들을 축구 팬들이 현지 축구 매니아들이 진짜 좋아하죠. 딱. 근데 일단 손흥민 솔직히 이강인처럼 개인기의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빵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골만 잘 넣기 때문에 또 그런 스타일상이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헌신적이라고 들어봤어. 생각을 안 들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손흥민이 뺏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어. 무리뉴 때도 그렇고 케인이 내려와서 공 뿌려주고 손흥민이 올라가서 골을 많이 막잖아요. 일부 꼬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아 케인이 저기 가서 골 넣어야 되는데 케인이 공 뿌려주고 손흥민은 와고 골 넣고 있네. 난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약간 모두의 최애 케인인데 영국 사람들 특히 토트넘 팬인 영국 사람들은 케인을 절대 싫어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저희 정혜원에서도 나오겠지만 도현님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한 소리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한국 팬들 오는 거 자체도 싫다고 그냥 맞아. 나도 몇 번 들었어. 다른 선수들도 있는데 손흥민만 찍어가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네, 오랜 팬인데 그 말을 듣고 손흥민에다가 토트넘 팬인 도현님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솔직히 아니야. 왜냐면 뭐 얼마 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이제 축구장 처음 가시는 분들 특히 해외 축구장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이 경기장 안쪽으로 입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경기 시작 전에 1시간 반 전쯤에 이렇게 기다려요. 들어갈 때 쭉 그 홈팀 선수들도 들어가고 토트넘 선수들 들어가고 어웨이 선수들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웨이 선수들 중에 팀들이 빅6에 들어가는 팀이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팬층이 두터운 팀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들어가. 근데 토트넘 구장에서 그 어웨이 선수들 막 외쳐요. 예를 들어서 맨유라고 그러면 뭐 라시포드 막 이러면서 뭐 카세미오 막 이러면 이제 주변의 토트넘 팬들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쌓인다. 토트넘 홈팀 팬들 중에서도 좀 그게 누적되면 약간 더 꼬이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결론적으로 그게 이해는 가나 그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될 만큼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맞아요.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그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토트넘 그래도 지금까지 한두 시즌이 아니라 손흥민보다 토트넘에서 지금 오래 뛴 선수가 진짜 몇 안 되는데 케인, 요리스 말고 없을 거야 아마. 다들 진즉에 여긴 글렀다라는 걸 알고 떠나가. 탈출. 토트넘에서 트로피 들고 다들. 어떻게 보면 에릭센은 그 신이 도운 게 아닌가. 그렇지. 이게 사실 그걸 알고 사실 에릭센이 간 것도 아니었고. 맞아요. 한 번 핀트가 딱 상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안 들어주니까 난 갈 거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또 트로피 들어올리고. 참 이 데스크 라인이 무너지고 나서부터의 그 악재가 좀 오래 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알리도 거기서 무너지고. 수비도 베르통은 알더베이럴 빠지고 나서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수비 문제가 그렇게 막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수비 조합이다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견고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조합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비의 문제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단 말이죠. 거기에 에릭센도 있었고 뭐 덴벨레 있을 때 뭐 이렇게. 전 솔직히 더 늦기 전에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막상 그 다음을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막상 이제 나이가 좀 찬 손흥민을 받아주고 또 이제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릴 만한 퀄리티의 구단이 얼마 없어요. 그게 좀 고민이에요. 리버풀. 여기선 되게 낭만을 따지시네. 리버풀이 챔스 갈 수도 있으니까. 진짜 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 내가 막 뭐라고
했을 때, 야 줬잖아 임마, 내가 그 얘기 했을 네. 때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그래, 나는 손흥민 지금 나는 리버풀 가도 주전을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벤치라도 좋으니까 리버풀 갔으면 좋겠다. 나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 그럼 저희의 투어의 향방이 이제 리버풀로 이제 아예 리버풀은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낭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유일 네버 워크홀론을 걸고 있는 팀이 행복한데. 저는 멀리 생각하면 흥민 리버풀 가면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리버풀 직항을 약간 시즌 한두 달 정도 전세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좋지. 좋죠.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리버풀이 진짜 너무 도시도 매력적이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너무 괜찮은 곳이라서 거기다 비틀즈라는 너무나 큰 문화적인 요소가 문화 있기 콘텐츠가 때문에 또 있고 이제 독일에서부터 손흥민 선수 경기를 봤기 때문에 클롭과 손흥민의 관계를 보면 아 둘이 좀 한 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되게 재미난 장면들 많이 나오고 네. 조조와 관우 같은 느낌. 가질 수 없는 너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클롭은 이제는 막 레버쿠젠에 막 떠나기 전에 도르트문드를 항상 털었어요 손흥민이. 그럴 때마다 이제는 막 기분 나빠지도 않아 클롭은. 그냥 너 털었으므로 그냥 또 먹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손흥민하고 이제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도 포착이 되고 하는 거 보면 아 둘이 같은 팀은 얼마나 좋을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손흥민은 만약에 클롭이 부른다. 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자, 문제는 레비지. 레비가 손흥민을 보내려면 야 얼마 갖고 와? 얼마 갖고 와? 천억이야? 안 돼.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손흥민 지금 이제 올 7월이면 만 31살에 천억 이상을 주고 데려간다? 레비가 쉽게 안 보내줄 거란 말이지. 물론 손흥민도 이제 2년인가 남았는데 아, 2년이나 남았어. 거의 1년 전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FA를 보내야 되니까. 근데 레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너 1년 남았어? 간다고? 안 되겠는데? 이 돈 아니면 안 돼. 그럼 나 뭐 버팅길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버틸 거라마. 레비는 진짜 끈질긴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손흥민은 더더군다나 성향적으로 어디 가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맞아요. 자기 주장을 잘 안 해. 그냥 팀에 약간 헌신하거나 뭔가 주장할 게 있더라도 아 그래 뭐 내가 이만큼 받고 있으면 이 정도는 됐어. 난 돈보다도 뭐 이렇게 재밌고 여기서 뛰는 게 좋아라고 하면 게임적인 손흥민은 측면에서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막 내비치곤 하지만 그런 그래서 이적- 팀의 해가 된다 내가 뭔가 잡음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면 손흥민은 잘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레비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뭐 여기서 마무리하지 뭐 이럴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가능성은 좀 높진 않다. 바이아웃이 있나요? 바이아웃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있었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연장하기 전에 그때 29살인가? 마음대로 28인가 9살인가 그때 아마 다른 팀에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번에 지금 재계약 전에 딴 데로 갔어야 됐어. 응. 그때가 딱 저기였어. 타이밍이었어. 어쩔 수 없죠.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게 개인적인 기록을 많이 세우고 개인적인 트로피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진짜 클럽 우승 트로피를 한 번도 못 들어 올렸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죠. 우리 다른 사람은 따라 나가요 진짜로. 지금 뭐 오영규 한 번 간데 첫 번째 트로피하고 그러니까 나폴리 가서 뭐 김민재 트로피 따고 토트넘 동료들 딴 데 가서 다 따고 케인하고 손흥민은 진짜 트로피 운이. 리버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트넘이 우승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1, 2년 안에 안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FA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FA컵도 난 힘들다. 그 뒷심과는 거리가 먼 클럽이 왜냐 FA컵 리그와 다른 리그를 다 병행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또 리그 FA컵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스쿼드도 두터워야 하고 그 스쿼드의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덜 해야 되는 선수들로 구성이 좀 돼야 하는데 선수단도 조철하고 데려와야 될 포지션도 지금 너무 많고 그럼 다음 시즌 아마 지금처럼 한다면 EPL이랑 FA컵만 돌리는 컨퍼런스도 못 갈까요? 브라이튼이 하는 거에 따라서 못 가겠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컨퍼런스도 부정적인 게 아니 그러니까 나가냐 마냐가 아니라 컨퍼런스 나갈 바에는 그냥 가지 마. 맞아. 왜? 괜히 체력 빼지 말고. 예전에 이스라엘도 갔었나? 그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잘못 걸려서 카자흐스탄 가면 어떡해. 거기 유럽연합이잖아요. 암울하네요. 김민재랑 이강인이 토트넘에 온다. 그러면은 우승 가능성이 있어요.
PL이라도 손흥민이 그러면은 좋은데 이제 그때부터 이강인과 김민재는 토트넘에 같이 그러니까. 랩이라는 굴레 아래. 베르통은 이런 애들도 빼먹을 때까지 다 빼먹고 보내줬잖아요. 지금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데 그 둘은 좀 황금기를 겪고 꺾일 때 딱 나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험한 꼴을 안 보고 나갔지. 지금 토트넘을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 4강, 준결승, 뭐 결승 뭐 이런 거 상상도 안 되는 팀이잖아요. 결승까지 갔던 팀이란 말이죠. 그때 뛰었던 선수들도 좀 남아있고 근데 아무도 그 준우승이라는 걸 기억 안 해주는 게 참 씁쓸해요. 맞아. 승자만 기억하는. 만약에 그때 우승을 했더라면 그래도 그때 우승했으니까 라고 좀 버틸 수 있겠는데 그럼 지금 그런 놀림을 안 받지. 맞아요. 그리고 토트넘 구장 갔을 때 설명하는 그 직원도 우리도 트로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지. 이제. 야, 챔스 트로피가 중간에 딱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못 나오지, 솔직히. 우리가 생각보다 챔스 트로피가 PL 구단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없어. 아스날도 없어요. 아스날 없고 첼시. 맨유, 그다음에 리버풀. 없어, 세 구단밖에. 노팅엄 포레스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빅식스 말고 다른 팀에서 간혹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맨시티도 없잖아요. 현실 없어. 그래서 아마 토트넘이 그때 우승했으면 아스날 진짜 배 아파했을 거예요. 그치. 지금처럼 그렇게 말 못해. 토트넘이 뭐 좀 올라왔다고 우리랑 같은 레벨에서 놀라 그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챔피언스리그 트로피 하나 얘기하면 그렇지. 그러면 더 이상 또 얘기 못하지.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토트넘 입장에서 야, 니네 지금부터 10년 더 들어봐. 니네 우리보다 돈 많이 벌거나 순위 위였던 적이 얼마나 있어? 거의 없어. 그 지금 최근 10년 동안은 토트넘이 항상 위였었어. 거기에 챔스 트로피가 딱 있어. 그러면 말 못하지. 야, 니네 챔스 트로피 있어? 막 이러고. 그게 참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땐 리버풀을 응원했습니다. 저는 약간 흥미는 골 넣고 우승을 맞아.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제 손흥민 팬, 황의조 팬이 많아졌을 때였어요. 그때 러시아 유학 중이었으니까 같이 친구들이랑 봤는데 저 빼고 다 손흥민 응원하는 팀이었어요. 리버풀 우승하고 와 이렇게 하니까 외국노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그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매니아층보다 라이트 팬들의 숫자가 훨씬 많거든. 근데 라이트 팬들은 그 빅시스의 팀들을 얼마나 알아. 국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국대 선수들 잘하면 좋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저 데스크가 적어도 1년 더 갈 줄 알았어. 그 기량이 다음 시대에 우승해라. 왜냐면 저는 리버풀 이스탄불 우승에 그때 입덕해서 긴 고난의 거의 시간을 20년. 거쳐서 우승한 걸 본 거니까 제 덕질의 완성이 아니었나 그게. 근데 데스크가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죠. 그 다음 해에 이제 우승을 못하면서 기운이 쑥 전반적으로 다 빠지기 시작했어. 구단과 포체티노도 어긋나기 시작했고 성적도 안 나왔고 에릭센도 자기 주급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구단이랑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엔 나간다 얘기 나와서 경기력 쭉 떨어지면서 경기 나갔고 포체티노도 중간에 경질되고 알리도 폼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쑥 무너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선수가 자연스럽게 보강이 됐으면 되는데 우리의 레비 형님은 돈 걱정을 하시느라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지. 다음 시즌에는 뭐 아무래도 토트넘에서 또 보게 될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런던 팀이잖아. 가기 좋아.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아쉽게도 지금 그 손흥민 벽화는 지워졌지만 그거 진짜 너무 아쉬웠어. 나도 요번에 가서 안 거지. 3월 달에 갔을 때도 우리 찍었단 말이지. 굉장히 운 좋은 거야. 마지막이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4월에 가는데, 당연히 나는, 여기서 기념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그러고선 딱 가는데, 어라? 네, 약간 이렇게 갔다가 가야 되는 곳이어가지고 토트넘 구장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라 사진 찍고 그냥 걸어서 토트넘 구장 보면서 저희 토트넘 구장이다 이러면서 딱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되거든. 없네? 바뀌었네? 이러고서 그냥. 근데 왜 지워진 거예요? 그게 원래도 벽화가 오래 계속 게시될 건 아니었었어. 누가 아니었는데 요건 솔직히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린 사람은 원래 웨스트햄 팬. 자기 아이가 손흥민 팬이라서 엄청 팬이라서 자기가 벽에다 이렇게 그려줄 거다. 잠깐 하고선 뜯어낼 거다라고 원래 그랬어. 몇 달 안 할 거라고. 거기도 원래 확인해 본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벽에다가 실제로 그린 게 아니라 벽화처럼 무슨 나무 같은 판넬에다가 그려서 붙인 거였어. 그럼 좀 그것만 옮겨서 따로 딴 데다 해놔도 될 텐데. 그것도 요번에 좀 찝찝한 것 중에 하나였어. 그쵸.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지워지는 건가 이렇게. 천에 있어요, 손흥민. 그 얘기 하나. 그건 지워질 일이 없거든. 그 은행 건물에 있거든요, 이렇게. 손흥민 카페도 생기지 않아요? 네, 맞아요. 손흥민 아버지 하는 축구 거기 역 근처에 있어요. 손흥민 아카데미 그쪽에. 춘천을 한번 생길만 하지. 가야 되나? 우리 수원의 지성로처럼 흥민로 생기는 거야. 그게 얘기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손흥정 님이 그랬나? 그거 가능성 필요 있어. 없다고. 가능성이 있어. 필요 없다고 그랬던 걸 내가 들었어. 괜히 자기가 자만해주고 뭐 이런 거 월드 클래스 없애려고 말씀 중에 죄송하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돌다리
내가 그렇게 들었어. 지금도 손흥민 집에 가면 트로피 같은 거 없대잖아. 따로 모아놨대잖아. 다 넣어놔가지고. 따로 모아놓고 아니. 나중에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혼자서는 또 보시겠지. 올리면서 막 우리 아들 아들 트로피를 찍었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나중에 손흥민은 개인적인 트로피 같은 것들은 많기 때문에 손흥민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렇게 만들어도 될 거야.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춘천에 손흥민 벽화라도 찍으러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많이 안 봤던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 토크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저희끼리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에피소드 3, 4개 정도로 나갈 것 같은데 우리 원리님은 내일 모레 또 영국으로 또 나가십니다. 런던어가 데려갑니다. 또 런던어가. 가서 또 많은 수고를 하고 오실 거고 중간에 노라가 합류해서 와이루카 일정까지 해서 촬영을 많이 네. 해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시즌 막바지 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를 보는 일정도 있고 딴 때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어떤 그런 영상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토크 주제에서도 다뤘듯이 이제 여름에 아주 재미난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뭐 비시즌 때도 지금 풍성합니다. 지금. 경기 풋볼로그라든지 가능하다면 쿠팡 플레이 연락 좀 부탁드리고 다양한 것들을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노라의 수원 풋볼로그나 그린의 전북 풋볼로그, 이제 월리스캠, 직캠 영상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즐겁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